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1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그 무용 칼럼니스트이자 무지크바움 대표인 유형종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 커튼콜 많이 들으시는 분이라면 그 지젤 때, 그 지젤 집중 탐구 때 아마 재밌게 들으신 기억이 있을 텐데, 네. 자, 이번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곧 나란히 공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나 다른 매력을 가진 이 두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예, 네. 작품 얘기를 들어보려고 유형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형정입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다 하셨지만 네, 그래도 네, 좀 네. 더 자세하게 네. 그래도 네. 한 번 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는 뭐 사실 공연보다는 영상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긴 한데 뭐 음악과 무용에 칼럼 쓰고 네. 공연 해설하고 평론가라고 불리는 건 싫고 아. 평론가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아, 네. 뭐 연주자도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야 되고 예. 그것도 즐거운 일이면서도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인생을 가볍게 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칼럼니스트로 족하게 살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무지크 바움이라는 네, 네, 예. 공간도 네네네. 대표로 감상실이죠, 제 감상실. 네.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선생님 모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너무 재밌겠다. 지난번에 지젤하고 나서 네, 네. 너무 재밌게 너무 들었어가지고. 재밌었다고 네. 그거 듣고 나서 공연을 봤더니 맞아요. 완전히 네. 새롭게 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무조건 재밌게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뭐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네. 줄거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줄거리 그죠. 모르시면 안 되죠. 네. 네. 어쨌든 이게 발레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버전이 있죠. 엄청 많고 네. 음악은 대부분이 다 프로코피에프가 프로코피에프. 쓰고 있지만 네. 스타일은 많이 다르죠. 어, 네. 그중에 네. 오늘 주류를 하나 보는 거고 네. 하나는 이제 좀 새로운 걸 보는 새로운 거고. 거. 네. 네. 주류라고 하신 거는 이제 케네스 맥밀란의 네, 그러니까 로미오와 우리가 줄리엣. 생각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래야 된다 하는 거기에 그쵸. 가장 가까운 몇 개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이 이제 맥밀란 거라고 할 수 있고 세계 네. 여러 발레단이 채택을 하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네. 보편적인 작품인 거죠. 가장 네. 보편적인 작품. 네. 뭐 스타일은 뭐 몇몇 장면들은 다른 게 더 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로미오 줄리엣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뭐 보여드릴까요 할 때는 그냥 맥밀란 걸로 보세요 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네. 예, 예. 네. 케네스 맥밀란 또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안무가 이름인데. 네, 케네스 맥밀란은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발레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고전 발레도 이제 프랑스 고전 발레와 러시아 황실 발레로 나눌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20세기 발레 중에서 줄거리가 있는 발레 네. 그런 걸 이제 스토리 발레라고도 하고 드라마 발레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중에 하나. 네. 존 크랑코와 케네스 네. 맥밀란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분이죠. 네.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죠. 무대에서도 돌아가시는 분이죠. 리허설을 돕다가 무대 뒤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신 분이죠. 아, 그랬구나.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첫 공연은 아니고 그쵸. 뭐 오래전부터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네. 이번이 세 번째더라고요. 네, 2012년에 시작을 했고 2016년에 또 했고 제가 그 두 번을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2016년 게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아, 저한테는. 저는 2012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한국 초연이었죠. 아. 그 당시. 네. 2012년 네. 때.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유니버설 발레 입장에서도 아주 유명한 안무가의 대표작을 이제 라이센스로 들여와서 상당히 대작이거든요. 그죠. 아무튼 오네긴과 오네긴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요 요거하고. 두 개가 이제 네. 유니버설에서 대표적으로. 정말 이런 네. 드라마 발레의 대표작을 그렇죠. 가장 중요한 두 작품을 맞아요. 유니버설에서 이제 네. 한국에 선보일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케네스 맥밀란하고 또 하나는 매튜 본이라는 네. 네, 네. 안무가의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 매튜 본도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네, 해요. 매튜 본은 남자 백조의 호수라고 그러면 그렇죠. 누구나 네. 그 굉장히 충격적인 네, 네. 그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는 매튜 본의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작품은 아무튼 무용사에서 뭔가 새로운 걸 그죠. 가져왔고 네. 무용 공연으로도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걸 그쵸. 보여준 네. 사례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것 같죠. 지금 봐도 매튜 본의 대표작인 네. 그거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분이 근데 그때 대성공 이후로도 지금 한 30년 정도를 계속해서 신작을 계속 내면서 네. 나름대로는 무용계의 대표적인 흥행사로서 그죠. 역할을 네. 해오고 있죠. 네. 매튜 본이라는 이름으로 영화 감독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네, 네. 매튜 본 자리에서 원투라고 그러면 밝힙니다. 뭐 안무가가 원이라고 해야겠죠. 아마 나이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안무가 매튜 본보다 나이가 미일 테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매튜 본 영국의 안무가. 네, 네. 그렇습니다. 케네스 맥밀란도 영국이죠. 그렇죠.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쪽. 맞지 어. 맞아요. 네, 네. 스코틀랜드 쪽이고 네. 맥밀란의 특징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두운 내면, 좀 어두운 사람이죠. 네. 어두운 사람이고 명작들은 정말 훌륭한데 이 어두움이 어떤 때는 좀 지나치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안무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네. 그럼 그분의 대표작인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장 많이 알려진 거죠. 네. 3대 대표작이 있죠. 맥밀란의 3대 대표작이 로미오와 줄리엣, 마농, 네. 마이올링. 네. 이게 3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중에 가장 많이 공연되는 거는 로미오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할 수 줄리엣. 있고 네. 제가 생각할 때 더 훌륭한 건 마농. 그다음에 마이올링은 엄청나게 자극적인 거. 그 맥밀란의 어두운 면이 폭발하는 거. 네. 그래서 영국에서도 영국의 발레 팬들이 이제 로열 발레 볼 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가벼운 네. 마음으로 예쁜 발레리나 보러 간다고 하는 우리 손자 보러 간다, 손녀 보러 간다 하는 기분으로 가시면서 마이올린이 공연할 때는 왜 또 이거 해? 너무 무거우니까 마이올린은. 마이올링은 한국에서는 본 한국에서는 적이 안 했죠. 없죠. 네. 한국에서 안 했고 거기에 네. 무슨 모르핀 투약하는 장면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그렇군요. 자살로 끝나고 권총 자살로 끝나는 네. 장면이 그러기 때문에요. 네. 마농은 그때 로열 발레단 내한 공연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억나고. 네, 예. 네. 예. 그것도 참 좋았는데 오래 전이죠. 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주류 케네스 맥밀란 그러니까 예전 네. 뭐 그렇다고 매튜 본이 비주류다 이 얘기는 아니고 네. 약간 스타일이 그러니까 스타일이. 전통을 잇는 그런 네. 쪽에서 이제 그죠. 사실 맥밀란이 스토리 발레 드라마 발레 들고 나왔을 때는 이제 주류가 발레 아닌- 혁명이다고 그죠. 됐지만 지금은 뭐 보편적인 게 된 거고 그죠. 매튜 본도 지금 발레에서 뮤지컬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발레를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다 하는 그런 걸로는 이제 30년간 이 작업을 해왔고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죠. 사실 이제는 비주류라고 이제는 하면 뭐 안 되죠. 안 되죠. 예, 사실 네. 발레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들이는 사람은 매튜 본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아, 예. 네. 어디선가 댄스 뮤지컬이라고 이 사람이 자기 했던 것 작품을 같아요. 댄스 뮤지컬로 표방하죠. 사실 매튜 본이 예전에 백조의 호수 할 때 한국에 와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그럼 이 작품은 뭐냐 장르가 상관없다 그랬어요. 모두 뭐라고 댄스 하든. 뮤지컬로 불리든 뮤지컬로 불리든 뭐 발레든 뭐 무용 뭐 댄스 시어터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관객들이 재밌게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브로드웨이에서는 뭐 뮤지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뮤지컬을 시상하는 토니상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뮤지컬과 가까운 무용 공연. 네. 또 약간, 뭐 매튜 본의 작품 리스트를 쫙 보면은 진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이런데 충분히 오를 만한 작품들이고 그쵸, 네. 그쪽에 상을 받을 만한 네. 오히려 문화다 라당스 이런 상을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뮤지컬 쪽 상을 주기에는 그렇죠. 적합한 네. 그런 작품들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작품을 좀 영상도 조금 있으니까 네.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니버설 발레단이 공연하는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 일단 하이라이트 영상을 잠깐 먼저 네, 볼까요? 보셨던 네. 2016년에 네. 공연 중에서 주요 장면들을 그때 네. 여러 캐스팅들의 모습으로 보여준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네. 이런 분위기다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케네스 하이라이트 맥밀란 영상. 버전의 네. 네. 몇 분 로미오 안 된 줄리엣. 영상인데 이렇게 누가 스토리를 다 본 것 같죠. 근데 또 음악이 조금 예. 나오다 끊기고 조금 나오다 끊기고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음악이 참 네, 이게 프로코피에프의 프로코피에프가 로미오와 줄리엣. 네. 1938년에 완성했다는 네. 곡인데 네. 발레음악으로 쓴 거죠 처음부터. 그죠. 그리고 네. 1940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첫 발레가 나왔고 네. 1938년에도 뭐 체코 이런 데서 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기원으로 치는 게 이제 1940년에 당시에 키로프 발레에서 한 게 기본인데 레오니드 라브로프스키라는 네. 유명한 뭐 당시 소비에트 최고의 안무가죠. 이 사람이 안무한 겁니다. 근데 프로코피에프가 한 50곡 정도를 썼어요. 이 곡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차이콥스키의 발레는 대본을 차이콥스키가 쓴 게 아니죠. 마리우스 프티파가 쓰면은 차이콥스키가 거기 쓰라는 거에 맞춰서. 맞춰가지고 네. 써주느라 사실 엄청난 고생을 네. 한 거고 놀라워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는데 맞춰서 다 써줬다는 게. 이건 프로코피예프는 자기가 다 구상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50여 곡에 대해서 어떤 장면의 음악이란 걸 다 자기가 붙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 진짜 뭐 이번에도 매튜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음악 자체가 대본이란 말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음악이랑 비껴가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프로코피가 다 구상을 하고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 로미오와 줄리엣 프로코피예프 곡은 20세기 발레 음악 중에서 가장 훌륭한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악이 웅장하게 울리면은 빠져들게 되죠. 네. 이 유니버설 발레 지금 무대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장중해요. 네. 이게 프로코피예프 음악이랑 그냥 딱 맞아요. 네. 제가 2012년 공연 봤을 때는 못 느꼈는데 물론 영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봤죠. 영상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네. 2016년 공연은 제가 상당히 앞에서 봤거든요. 정말 무대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의상, 네. 맞아요.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무거워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과 그 친구들이 입은 옷은 가볍지만 기존의 귀족들이 입은 그렇죠. 의상은 네. 저 옷을 입고 어떻게 춤을 추나 싶을 정도로 묵직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젊은이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야 될 젊은이들이 저 무게감, 기존 사회의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 네. 그런 느낌이 가까운 데서 딱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네. 부담스럽기도 네. 하고 네. 그런 거였어요. 오. 근데 아무튼 음악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작품을 맥밀란이 했고 맥밀란의 동료였던 존 크랑코도 로미오 줄리엣을 했거든요. 네. 더 먼저 했어요. 존 크랑코가 보면 1958년에 했고 이 사람이 슈투트가르트에 옮겨서 한 게 1963년. 네. 네. 그래서 존 크랑코가 케네스 맥밀란보다 뭐 짧게 보면 3년. 네.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개정했겠죠. 오리지널로 하면 7년 정도 더 먼저 했는데 네. 이게 영상이 없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슈투트가르트에 로미오 줄리엣이 영상도 나왔어요. 아. 옛날에 강수진이 네, 그 네. 발레단 했을 때 와서 한 적도 있고 네.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스토리 발레를 표방하고 드라마의 느낌을 주게 했으니까 그래도 무대나 이런 느낌이 맥밀란이 더 무겁더라고요. 더 무거운 느낌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게 드라마 발레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네. 드라마 발레. 이제 고전 네. 발레와 다른 점이 뭐냐? 이 고전 발레는 안타깝게도 원작들이 대부분 동화를 갖다 쓰거나 동화적이거나 그렇죠. 이래가지고 네. 사실 춤을 보는 거예요. 네. 춤을 보는 거지 줄거리는 그야말로 춤에 입힌 옷 같은 겉옷 같은 그런 게 이제 고전 발레죠. 춤을 네.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제 그러고 되니까 20세기에 이제 새로운 댄스, 좀 넓은 의미의 댄스들이 나오면서 고전 발레는 뭐 동화적인 거고 네. 발레라는 거는 스토리 입히기에는 그렇게 좋은 장르가 아니다. 이런 게 막 퍼져 나갈 때 이제 존 크랑코와 케네스 맥밀란이 아니야. 발레도 연극처럼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게 두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1940년에 나온 소비에트 시절에 라브로프스키 안무도 보면은 네. 그 명백한 드라마 드라마 발레예요. 발레. 왜냐하면 프로코피예프가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때문에. 곡을 아.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에 어떤 분위기로 하라고 써놨기 때문에 안무가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미 그 이전에 아무튼 드라마 발레가 소비에트에 있었다고 봐야 되고 네. 이 맥밀란의 로미오 줄리엣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는 그런 비화도 보면은 그 볼쇼이 발레가 런던에 온 거예요. 네. 키로프 발레 버전이 볼쇼이로 넘어갔거든요. 네. 라브로스키도 글로 갔고 영국 관객들이 보고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알던 발레가 아니네. 네. 스토리가 있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데 기교는 뭐 빠르게 회전하고 이건 아닌데 막 굉장히 서커스 하는 것 같은 아크로바틱이 있는 네. 거예요. 네. 영국의 발레 전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할 때 누가 할 수 맥밀란이. 있어? 네. 맥밀란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게 바로 이렇게 맥밀란의 로미오 줄리엣인 거죠. 네. 예, 그리고 1965년에 초연될 때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이제 누르예프와 폰테인이 네. 주역을 했기 때문에 네. 전설의 사실 무용수. 네네 네. 어울리지 않죠.
누레프의 로미오는 아주 어울려요. 그죠. 근데 폰테인은 그때 폰테인은 나이가 너무 벌써 늙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아주 들었어도 그래도 50은 안 됐어요. 50은 안 됐지만 네. 그 시절에 발레리나가 47, 48 이러면은 그 벌써 7, 8년 전에 은퇴했어야지 하는 나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영상도 있는데 네. 폰테인의 줄리엣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지만 아무튼 두 사람의 커플로 공연했다는 게 이제 전 세계 화제를 몰고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로미오 줄리엣의 모델이다. 그 전에 이미 존 크랑코께 있었고 프레드릭 애쉬튼 그 로열 발레 네. 전설적인 네. 프레드릭 애쉬튼도 이걸 만들었지만 그 두 개보다 이제 맥밀란께 이제 드라마 발레의 대표작으로 떠오른 계기가 네. 그런 거였죠. 러시아의 영향, 그다음에 누레프와 폰테인의 출연 이렇게 됐었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원래 이 맥밀란이 처음에 할 때 같이 했던 무용수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네. 흥행 때문에 린 사람의- 시모어라는 발레리나가 네, 있는데 네. 제인 시모였나? 린시모였. 예, 그 발레리나가 아주 맥밀란과 친숙한 관계예요. 네. 예, 모르겠어요. 연인 관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원래 쓰기로 했다가 흥행을 위해서. 네, 흥행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흥행이 됐고 엄청 성공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유니버설 발레단이 이번에 아주 그냥 마음 먹고 이 공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을 그러니까요. 표방하고 있고 네. 캐스팅도 캐스팅이 아메리칸 발레 아주- 시어터에서 네, 서희를 보러 오는가 하면 네. 그다음에 헝가리 국립발레에 있던 또 젊은 무용수가 작년에 유니버설 옮겨왔는데 이유림, 네, 이유림 씨. 이번에 네. 이제 로미오 줄리엣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작년에 분화라당스를 받았던 강미선이 또 네. 줄리엣을 하고 네. 아무튼 발레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그 유명한 발코니, 우리 발코니 빠드데라고 하는데 빠드데가 참 제가 프랑스어를 못 해가지고 맨날 빠드데 하면서도 민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인무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빠드데는 이무고 그랑 네. 빠드데 그러면 이제 확대돼서 확대된, 절차대로 가는 또 네. 그런 네. 이무고 좀 차이가 네. 있죠. 네. 이건 아주 독특한 빠드데죠. 한번 네. 볼까요?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좀 얘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네, 한 네. 8분 정도 되는데 보면서 네. 그러니까 발코니 빠드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무대에 이제 발코니를 구현을 했고 네. 줄리엣이 먼저 발코니에 나왔고 로미오가 도달하는 원래 연극에서 발코니 씬이면은 두 사람이 직접 뭐 춤을 추고 할 여지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 춤이기 때문에 네. 줄리엣이 이제 로미오를 발견하고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밑으로 네. 내려와서 발코니 씬이지만 사실 발코니가 있는 전경 정도로 그렇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발코니가 식으로. 배경인? 네. 네. 근데 이런 이 장면에서도 줄리엣의 표정 하나 하나가 그 연극적인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이 드라마 발레라는 게 보면서 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극을 보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춤의 테크닉보다는 지금 무용수들의 이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1막 처음 나올 때 그 무대의 묵직한 그런 건 사라지고 네. 무대가 조금 더 단순화되고 네.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무거운 의상이 아니죠. 네. 이제 가식을 다 걷어낸 그런 이제 사랑의 감성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무대가 화려하네요. 네. 뭐 옆에 벌써 조각상이 하나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네. 르네상스 분위기를 주고 있죠. 네. 이게 보통은 이게 셰익스피어 원작이기 때문에 1500년대 정도의 베로나, 이탈리아 베로나를 무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르네상스 풍으로 많이 꾸미죠. 네. 사실 오리지널 따지면 한 1300년 정도가 더 맞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줄리엣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두 사람이 수줍게 손을 잡았죠. 줄리엣도 굉장히 창피한데 과감하게
예. 저 얼마나 과감한 거예요, 소녀가. 내 가슴 뛰는 걸 보여주세요 하면서 네, 가슴에, 네. 자기 가슴에 손을 대게 하는 거니까, 네. 수줍음과 과감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대단한 표현인 거죠. 저런 게 고전 발레에 없는 그런 식의 표현인 거고. 지금 로미오의 이 춤은 따로 이제 로미오의 마리아시옹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장면이 되겠죠. 처음부터 뭐 힘을 써야 돼요. 네. 힘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볼쇼이 발레의 영향을 받은 리프트 같은 게 네.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저 정도면 벌써 지치거든요. 그쵸. 저런 춤은 1분 이상 추면은 이제 발레리나한테는 엄청난 힘이 들어서 우리 보통 남성 바리아춤 왜 이렇게 짧냐 한 50초 하면 끝나지 않냐 하는데 사실 그 춤 추고 발레리노가 관객한테 우아하게 인사한 다음에 무대 뒤에 들어가면 보통 들어 눕더라고요. 그죠. 들어 누워요. 다음 자기 탈 때까지 쉬다가 일어날 정도로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힘을 다 빼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줄리엣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리프팅을 하는 이거 정말 발레리노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순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 지금 발레리노의 등에 올라탄 발레리노는 얼마나 자기 몸이 유연한 걸 또 보여줘야 돼요. 뭐 과거에 줄리엣으로 유명했던 알레산드라 페리 같은 무용수는 정말 몸이 완전히 휘어지거든요. 저런. 팔처럼. 네, 정말 그런 걸 보여주면 관객들이 정말 녹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춤이죠. 그리고 이 춤이 이렇게 격정에 휘감겨 있으면서도 수줍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아직 키스를 안 했잖아요. 네. 그죠? 키스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리고 첫 키스를 했을 때 그 정말 깜짝 놀라는 그 감격 같은 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춤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무용수의 감정, 관객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저런 것들이 이제 과거 서구 발레는 없었던 거죠. 볼쇼이 발레에서 볼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맥밀란이 이제 받아들여서 로열 발레 레퍼토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밀란의 춤은 무용수들한테 부상을 많이 입히는 걸로 또 유명해요. 특히 마이얼링 같은 작품은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한다는 무용수들이 있어요. 나 이거 죽을 뻔했다, 너무 위험했다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마이얼링보다는 훨씬 덜하죠. 덜하다고 해도 뭐 이미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근데 또 너무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네. 그죠. 근데 뭐 소비에트 발레를 보면 벌써 한 1940년대 그런 옛날 영상 보면 정말 발레리나를 위로 휙 집어던져서 회전시켜서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서커스 같은 동작들을 했어요. 그런 동작들을 이제 영국의 이제 안무가가 보고서 저런 걸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때는 소련이 자기네 체제를 갖다 선전하기 위해서 볼쇼이 발레나 이런 마린스키 발레를 키로프 발레를 이제 해외 내보내는데 네. 그런 공연을 본 관객의 눈높이에 또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발레가 안 나올 수는 없었고 다행히 이제 또 프로코피에프 음악이 드라마에 어울리는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코피에프의 다른 이제 대표적인 발레 음악은 신데렐라인데 네. 그거는 굉장히 고전 발레 스타일을 따르는 네.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미오 줄리엣과는 같은 작곡가의 작품인데도 크게 다릅니다. 첫사랑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어야 그쵸. 되죠. 근데 이거는 이따 매튜 본이랑 비교해 보면은 첫사랑의 모든 감정인데 고전적인 방식인 거죠. 그쵸. 예, 요즘의 젊은이들이 사랑한 사람과 춤을 출 때 처음부터 키스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동떨어진 정말 뭐 몇백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방식을 이제 20세기의 발레로 재현한 네. 그런 게 되겠죠. 이건 명백히
오래전의 이야기를 현대 보여주는 걸로 안무를 한 거니까 매튜본의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발레를 조금만 보신 분들은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적인 동작도 굉장히 중요해요. 맥밀란의 안무에서는 이렇게 춤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장면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유니버설에서 뿌린 홍보 자료 보니까 이제 줄리엣이 로미오가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떠난 다음에 부모의 결혼 강요를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 몰라가지고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장면에 대해서 그 음악이 점점 커지거든요. 사실은 음악이 점점 커지면 뭔가 춤도 점점 커져야 되는데 맥밀란 안무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그걸 이제 보도 자료에도 집어넣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맥밀란 안무의 뛰어난 부분. 꼭 춤을 춤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 발레에 가까운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코니 장면은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죠. 네. 맥밀란의 이 바드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안무가들이 또 이제 나오게 되지만 뭐 아무튼 가장 전형적인 네. 바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네, 재밌네요. 맥밀란과 네. 유사한 계통의 네, 아까 존 크랑코 말씀하셨고. 네, 존 크랑코가 먼저 나왔고요. 네. 맥밀란 65년에 있었고 네. 존 노이마이어 네. 이번에 국립발레단에서 인어공주하는 네. 존 노이마이어도 로미오 줄리엣이 있어요. 네. 근데 초기작이에요. 1971년작이에요. 아. 네, 이거는 상업용 영상은 안 나와 있는데 로열 데니시 발레의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아, 네. 이 계열이에요. 아, 네, 그래요? 존 노이마이어가 존 노이마이어도? 크랑코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 계열의 드라마 발레 아. 계열의 작품이라고 볼 수 네. 있고 이제 루돌프 누레프 네. 예, 누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것도 드라마 발레 계열로 네. 이 계열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그러니까 원래 거는- 누레프가 처음부터 파리 오페라 발레 한 건 아니고 네. 한 3번 만들었어요. 아. 1977년에 제가 기억 안 나는 어느 발레단을 위해서 만들었고 네, 네. 1980년에 라스칼라 발레. 음. 그 옛날에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 유튜브에도 그래요? 없더라고요. 네.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라스칼라 발레의 그 누레프 로미오 줄리엣은 그야말로 베로나 느낌이에요. 아. 아주 환한 네, 풍광, 네. 굉장히 밝은. 그리고 1984년에 로미오 줄리엣을 이제 파리 오페라 발레 자기가 이제 감독으로 했을 때 네. 개작을 했는데 그 영상은 그때 당시 게 없고 누레프가 죽은 다음에 네. 새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아. 그거는 누레프가 만든 의상과 무대가 아니고 네. 더 세련되게 만든다고 한 영상이에요. 아. 그 무대와 의상이에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이렇게 맥밀란처럼 무거워요. 아, 그래서 그래요? 누레프가 네. 의도했던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제 느낌에는. 아. 춤은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네. 훌륭한데 문제는 이 맥밀란 거보다 더 대작 느낌이 나요. 한번 무대에 올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 그렇군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파리 오페라 발레만 그 공연을 하고 네. 다른 발레단은 그거 할 엄두를 못 내죠. 그 박세훈 씨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고서 그 공연 끝나자마자 아, 맞아. 됐다는 네, 게 네. 그 공연이었던 에뚜알 것 같은데요. 아, 에뚜알이 그랬나요? 됐다는 예, 게. 예, 예, 네. 예. 네. 줄리엣으로 하고 네. 나서 에뚜알로 맞아요. 승급했다고. 지명, 예. 네. 네. 뭐 그랬던 것 누레프는 같습니다. 음악도 더 늘렸어요. 아. 곡을 추가한 게 아니라 네. 나왔던 음악을 또 한 번 쓰고 돌려서. 이런 식으로 아. 해가지고 더 길어요. 아. 더 그래서 굉장한 대작입니다. 네.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네. 로미오의 캐릭터도 가장 잘 표현돼 있고 아무튼 그것도 어쨌든 드라마 발레 계통이라고 할 수 네. 있고 네. 또 헬기 토마슨이라는 샌프란시스코 발레 이것도 드라마 발레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로 비곤체띠라는 이 사람 로미오를 우리나라에서 했었어요. 저도 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음악을 프로코피에프 음악을 쓰는데 내용이 로미오 줄리엣이 아니에요. 아. 내용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에요.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주 다양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근데 거죠. 그런 것도 그럼 드라마 발레 근데 드라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좀 추상화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좋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작품을 드라마 발레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러 갔었고 실제로 그걸 이제 국내에서 기획한 사람도 이 작품의 성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팜플렛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본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죠. 이거 뭐야?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이게 왜 얘기가 진전이 안 돼? 이렇게 좀.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외국 발레단을 불러온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네.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그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저도 당황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이 네, 나요. 아니네. 네, 아무튼 뭐 네. 모든 다양한 사랑 그다음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좋았던 작품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간 그 드라마 발레 개통으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굉장히 버전이 많다, 그죠? 그런 말씀이신 거고. 음악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악이 네. 좋기 때문에 많은 거고. 네. 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요 계열의 작품들은 프로코피에프가 장면에 요구한 설명들을 충실하게. 네, 90% 이상 충실하게 네. 따르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네.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살펴봤고 네. 이제 LG 아트 센터에서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이제 매튜 본의 작품을 설명할 때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댄스 뮤지컬이다. 네. 그 계열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영상으로 처음 봤는데 네. 좀 다르더라고요. 과거의 매튜 본보다는 좀 벗어난 네. 그런 계통의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좀 더 좀 새로운 그러니까 매튜 본의 작품 세계에서는 조금 새로운 모습이다. 네, 뭔가 좀 그렇게 새로움을 거죠? 네. 구현한 작품인 네. 거라고 네. 좋은 의미에서 네. 좋은 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2019년인가 얼마 안 된 최신작이에요. 네, 네. 1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반짝하고 2020년부터 쉬었겠죠. 몇 년 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세계 순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얻기 시작한 네. 그런 19년 작품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끈따끈한 작품이다. 네. 그렇죠. 아직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네. 세계적으로 네. 아직 네. 아직 본 본 사람이 사람이 아직은 많지 많지 않은 않은 네. 그런 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어떤 분위기인지 네. 이것도 하이라이트 영상이 네. 짧은 게 있으니까 그거부터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죠. 네. 네. 무대도 그렇고 근데 의상도 배경이 이게 네. 지금 현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대, 뭐 안무가 이게 말로는 약간 미래를 약간 지금보다 약간의 약간 미래라고 미래.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배경이 베로나 인스티튜트라고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대. 약간 근데 수용소 같은 느낌의. 네, 저도 그래서 많이 맞아요. 베로나 인스티튜트의 느낌이 뭐죠? 소년원인가? 약간 그런. 근데 그건 게? 또 아니에요. 네, 그건 네. 아닌 게 왜냐하면은 이제 로미오의 부모가 아버지가 그죠. 유력한 정치인처럼 돼 있는데 네,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년원은 그렇죠. 아니고 뭔가 그런 문제가 있는 문제 아이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곳인가? 그런 뭐 것 예를 들면은 같아요. 뭐 네.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네. 뭐 너무 뭐 마음이 약하던가 그쵸. 약간 아니면 정신병동 같은 약간 느낌. 그런 느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든가 우울증이라든지 네.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시스템으로 네. 엄격한 훈육 기숙학교처럼 쓰고 있는 그런 시설로 아무튼 학교 교육도 하고 네. 운동도 시키고 근데 조금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억압적이지만 네. 아무튼 여기 돈을 내고 네. 수용시키는 그런 곳이 아닐까. 그런 거 뭔가 좀 같아요. 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티볼트가 나오는데 티볼트가 그 뭐 줄리엣의 뭐 외사촌 이런 네. 친척이 아니고 네. 여기에 이제 경비원으로 나와요. 네. 근데 경비원인데 무장을 하고 있어요. 총도 갖고 있고요. 굉장히 그 폭력적이에요. 네, 권력이 그래서 센. 아니 여기는 돈 있는 집안 아이들이 수용돼 있는 곳인데 경비원이 좀 지나친 것 같다는 그런 뭐 100% 설명하기는 좀 네, 어려운 네. 면이 있지만 설정이 이 그냥.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이 억압적인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비원을 좀 너무 세게 그렇게 네.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비원의 대조적인 또 인물이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목사. 로렌스 신부에 해당하는 네, 목사일 네. 것 같은데 로렌스 신부와 달라요. 왜냐하면 여성 목사예요. 네. 여성 목사고 코믹해요. 네. 그래서 로렌스 신부와 줄리엣의 유머를 합쳐놓은 그죠. 캐릭터. 네,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유머는 없으니까 그 안에.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래 그 줄거리에 뭐 원수 집안에 뭐 이런 거는 지금 다 없는 아니고. 거예요. 네, 네. 그냥 아이들이 좀 이렇게 억압된 상황에 네, 사랑을 네. 하는 약간 그걸 그쵸. 가지고 네, 네, 네. 네. 그러면 뭐 원작을 왜곡했냐? 뭐 그렇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 자체도 사실 원작의 왜곡이거든요. 단테 신곡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세요? 아, 그래요? 단테 신곡에 딱 한 마디가 나와요. 카플레티와 몬테키가 싸웠다. 두 집안이 싸웠다. 요렇게만 나와요. 요렇게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얘기를 근데 이제 발전시킨 단테 거예요? 신곡에 보면은 네.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각주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잔뜩 써 있는데 그게 네. 사실은 단테가 다 그 시기에 자기가 접했던 이야기들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플레티와 몬테키란 두 집안의 갈등이란 게 베로나인지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는 없지만 단테가 베로나에 묵었던 적도 있고 체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로 아마 베로나에 두 가문의 갈등이 있었을 수 있고 베로나에서는 1302년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베로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 이야기가 1500년대에 이제 이탈리아 작가들에 의해서 네. 소설로 쓰여지고 그게 불어로 번역된 게 영국 넘어가서 영국에서 번역이 되고 그걸 보고 셰익스피어가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머큐쇼 같은 거는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이지만 네. 이야기의 기본적인 뼈대는 이제 원래 있던 셰익스피어. 거구나. 네. 그러니까 완전 무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네. 그 무에서 만들어낸 얘기 정도가 아니라 네. 그 베로나에 있는 그 두 소설은 네. 이 로미오 줄리엣과 셰익스피어와 거의 같아요. 아. 그리고 오페라도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는 네. 셰익스피어 걸 가지고 한 건데 네. 그거 말고 다른 로미오 줄리엣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벨리니의 카플레티와 몬테키. 예. 벨리니가 벨리니 카플레티와 썼어요? 몬테키가 로미오 줄리엣 이야기고 네. 프란체스코 잔도나이라는 사람의 네. 줄리에타와 로메오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런 그거는- 오페라들은 셰익스피어 원작 아니에요. 다 이태리 거 가지고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카플레티와 몬테키는 상당히 유명한 오페라거든요. 네. 사람들이 보면 왜 원작을 왜곡했지 하지만 원작 네. 왜곡이 아니라 그건 자기 원래 있는 이태리 얘기. 작곡가가 네, 네. 이태리 이야기를 자기네가 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아, 네. 물론 자기도 셰익스피어를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내가 이태리 작곡가니까 우리 이태리에 이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네. 사실은 오셀로 같은 것도 그 베네치아의 오셀로 이야기 이미 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가지고 셰익스피어가 네.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저도 셰익스피어 이제 뭐 그 서거 400주년이 2016년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셰익스피어 공부 좀 하느라고 이것저것 책을 사봤는데 그 중에는 미국의 변호사 한 분이 네. 셰익스피어 연극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태리 이야기여가지고 네. 수상하다 해가지고
셰익스피어 대본을 들고 이태리에 가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네. 이거는 이태리에 아, 와보지 어디에? 않고서는 쓸 수 없다. 네. 이 근거가 다 있고 뭐 정경을 묘사한 게 아직까지도 그 정경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걸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네. 셰익스피어 좋아하시는 분은 그 책 반드시 진짜 읽어보실 그래요? 것을 권합니다. 네, 네. 네, 물론 거기는 작가의 무리한 상상과 갖다 붙이기도 있지만 네. 그 셰익스피어가 이태리를 안 갔을 리 없다는 거는 동감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원작이라고는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뭐 그래서 현대에 와서 조금 그렇게 바꿨다고 해서 네. 뭐 이건 불경한 짓을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가 몰랐던 게 있어요. 네. 셰익스피어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게 왜 두 가문이 사이가 안 좋은가? 카플레티와 몬테키가 왜 사이가 안 좋은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설명이 없어요. 네. 셰익스피어 설명이 없는데 그 베로나에 있는 그쪽 문학에는 딱 나와요. 아 뭐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두 가문이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플레티, 줄리엣 가문은 교황 지지파예요. 그다음에 로미오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지파예요. 네. 그래가지고 두 가문의 싸움이 지금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만큼이나 심각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기 연극에서 뺐고 두 젊은 남녀의 죽음으로 두 가문이 화해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두 가문은 그냥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가문이 화해했다 그러면 양쪽이 원래 속해 있었던 집단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플레티 가문이 베로나의 유력 가문이라고 해도 베로나 영주는 아니거든요. 그죠. 베로나 영주 가문은 따로 있고 그 영주의 꼬붕이었어요. 카플레티 가문이. 교황 지지파로. 그런 식이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셰익스피어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든 거를 다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셰익스피어도 원래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각색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후대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처럼 바꾸는 거는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원작을 써먹을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원천. 저는 끝판왕이라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 모든 걸 종결자 이런 거. 종결하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또 시작이 되는 게 이게 고전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변형이 있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거다 생각이 듭니다. 매튜 본의 작품도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매튜 본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스완레이크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로열 발레 무용수들을 데려다가 썼기 때문에 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춤도 좀 있고 세련된 안무들이 있는데 그 다음 작품들 보면은 이 사람은 안무가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드라마투르기 연출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은 이제 다수의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가를 꿰뚫고 있는 그쪽에 있는 재능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계속해서 온 작품들이 리스트를 한번 봐야죠. 백주의 호수 다음에 신데렐라가 있었고 카멘은 괜찮았던 작품 같아요. 카르멘을 자동차 정비소. 저 영국에 있을 때 봤습니다. 그것도 완전 다른 얘기로 만들었는데. 다른 얘기로 만들었는데 이 카멘은 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주의 호수만큼 자극적이고 가위손, 도리안 그레이,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다음에 레드 슈즈는 제가 못 봤지만 이런 일련의 작품들을 보면은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바꾸는데 뭔가 춤은 좀 약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춤이 좀 약하다.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춤이 약하니까 진짜 뭐 댄스 뮤지컬이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른 안무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춤이 부드럽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무용수들이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추는 것 같은 고도로 훈련된 무용수들은 아닌데 그래도 춤이 잘 연결이 되고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스토리 발레, 드라마 발레 그 이상으로 연극성이 살아 있고 네.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 네. 무대도 오히려 단순해요. 뭐 이게 그동안 흥행작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무대도 막 복잡하게 했는데 이번엔 단순한 무대를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네. 조명만 조금 바꾸는 식으로 그렇죠. 하고 또 현란하게 바꾸지 않고 네. 통일성 있게 쭉 하나의 이야기로 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 싶습니다. 네. 처음에 당황한 거는 좀 짧아요. 로미오 줄리엣을 제대로 하면 2시간 넘어야 되는데 쉬는 네. 시간 빼고 요거는 쉬는 시간 빼니까 1시간 반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곡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한 거죠. 네. 곡을 좀 줄였고 풀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니고 15인조 오케스트라 네. 연주로 바꿔서 처음 들었을 때는 아이고 이거 로미오 줄리엣의 장중함이 사라졌네 했는데 한 10분 15분 이렇게 지나니까 또 익숙해져요. 네. 그래서 아니, 괜찮은 되게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네, 이 분위기에는 네. 이 분위기에는 오히려 네. 어울리는. 여긴 그러니까 정말 어른들이 별로 안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디션에서 뽑은 아이들이 무용수들이 출연하고 나이 든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또 역시 감각이 있다. 이번에 한국에 오는 그 무용수 중에는 이제 초연, 그러니까 오리지널 영국에서 초연할 때 그 캐스트도 있어요.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세 팀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니버설 발레의 그것도 세 팀이었고 그쵸, 여기도 세 팀. 세 그러네요. 팀. 네. 대신 여기는 뭐 이미 널리 알려진 그런 무용수들은 아니고 그쵸. 이 네. 작품을 위해서 키운 그렇죠. 친구들이라고 보면 네. 되겠죠. 네. 네. 그럼 이것도 지금 발코니 빠드데가 영상이 있는 있습니다. 거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베로나 인스티튜트의 발코니라는 절대 그런 건 없겠죠. 그쵸. 네, 하지만 오르고 내리고 뭐 네,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느낌은 충분히 있는. 이 작품 보면은 매튜 본의 작품이구나 하는 걸 느낄 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매튜 본이 그렇게 남녀 사랑에 빠드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뭐 좋았어요. 남녀가 아니어도 되고 이 작품이 재밌는 거는 로미오가 친하게 된 친구 먼저 들어와 있는 네. 친구인데 이제 머큐쇼 네. 머큐쇼한테는 동성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동성 간 사랑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이제 머큐쇼가 죽었을 때 엄청나게 슬퍼하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 이게 뭐 매튜 본 입장에서는 꼭 남녀 간의 사랑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 네. 이번에도 보면은 줄리엣 중에 그 흑인 무용수도 있고 뭐 성, 인종, 네. 연령 여기는 다 젊은 친구들이 하지만 역시 보편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아까 발코니 빠드데와 전혀 다른데 사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게 장크리스토 마이오의 로미오 줄리엣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맞습니다. 발코니 빠드데인데 네. 전혀 다른 감각이다. 그렇죠. 네. 이 춤은 마이오의 춤만큼 세련되진 않았어요. 세련되진 않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아직 미숙한 청소년기 아이들의 그 감정 이런 거에는 이제 어울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감정이 분출되는 게 네. 그러니까 아까 맥밀란 작품에서는 두 사람이 굉장히 망설이면서 수줍음도 막 가지면서 그렇게 만남을 가졌다면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일단 뭐 키스를 시작하면 계속하는 그래서 홍보 자료에 보니까 뭐 무용 역사상 가장 긴 키스 장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발코니 아직까지 뭐 발코니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제 무용이 진행되면서 이 공간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 발코니 씬에 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베로나 인스티튜트도 저렇게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죠. 수용 시설이라는 느낌은 딱 옵니다. 네. 여성 남성으로 딱 갈라져 있잖아요. 저기 그 문에 이렇게 써 있는 네, 거 보이스 보면. 걸스. 네. 그래서 운동도 시키고 네. 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 건데 네. 규율은 정말 그 비사관과 러브레터 시절에 그런 굉장히 엄격한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기숙형. 기숙형인데 왜 같이 살아? 네, 이제 그 긴 키스 씬이 시작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 초연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가장 긴 네. 가장 키스 긴 씬. 키스 씬이다. 이제 발코니 씬에 발코니에 준하는 준하는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무대를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가 아무튼 매튜본의 전형적인 무대가 아닌데 네. 뭐 성공적으로 저기 지금 철망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의 분위기도 잘 살려주고 네, 있고요. 네. 예, 분명히 저 위에는 감시원도 지키고 있을 거고 못 나가게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런 분위기의 작품으로 있었던 게 안줄랭 프렐 조카주의 로미오 줄리엣이에요. 그 작품은 1990년 작품이에요. 네. 영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배경이 동유럽. 프렐 조카주가 원래 알바니아계잖아요. 네. 부모가 알바니아에서 네. 넘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폐쇄된 동유럽 사회인데 공산주의 사회 같지만 거기도 계급이 있어서 줄리엣은 그쪽에 지배 계급, 로미오는 가난한 계급. 그래서 계급 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폭력적이고 감시가 있고 네. 그런 그 느낌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느낌의 로미오 줄리엣도 이미 있었습니다. 네. 거기는 그 프렐 조카주 로미오 줄리엣은 의상도 굉장히 좀 전위적이었어요. 아주 전위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네. 그 느낌이 왔었습니다. 네. 참, 지금 발코니 파드대를 보셨는데 물론 아까 케네스 맥밀런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이 두 연인의 정말 네. 그런 사랑 이런 거를 되게 생생하고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느낄 수 있는 예. 좀 느낌은 좀 다르지만 예. 네. 근데 네. 버전이 다르다고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네. 이렇게 네. 영상을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네.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다르고 결말도 좀 다르고 네. 결말은 오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결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네. 보여주기 때문에 네. 물론 비극입니다. 네.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 네. 뭐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백조요수와 카멘 이후에 성공작이 성공작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제 뭐 작품성을 인정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줄거리를 뻔히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케네스 맥밀런 같은 그런 걸 보면 다 알지만 보면서도 푹 빠져들어서 네, 보게 네, 되고 네. 또 이거는 다 아는 줄거리와는 완전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스릴러물을 보는 재미 네, 그런 네. 느낌도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예. 보게 돼요. 예. 그러면서도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사람의 그 사랑, 뭔가 주변에선 잘 도와주지 않지만 둘이는 너무 절절한 네네. 그 사랑, 그거는 또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 그래서 매튜 본의 정말 이게 신작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한국에.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공연 기간도 길더라고요. 약간 뮤지컬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예. 네.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8일에 시작해서 19일까지 하고 서울 공연 끝나면 또 부산에도 가서 며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장기 공연을 네네. 하는 거죠. 네. 케네스 맥밀런 거는 그거는 며칠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네.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발레 그냥 발레 이렇게 되면은
그건 사실 누가 볼지가 정해져 있는 네. 관객이 정해져 있는 거고 매튜본의 작품은 아무튼 이 사람이 무슨 재주인지 모르지만 관객의 확장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이게 뭐 내가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가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고 놀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기대하게 되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자본주의적인 결과물이지만 네. 필요하잖아요. 네네. 언제까지만 소수의 그냥 예술의 호감만 가지고 공연계가 굴러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매튜본은 그걸 발견한 사람이다. 태양의 서커스가 새로운 시장을 발견해냈듯이 그렇죠. 네. 물론 태양의 서커스 같은 그런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용이라는 뭐 진짜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좁은 맞아요. 애호층을 보유하고 네. 있는 쪽에서 이런 매튜본의 작업이 그 의미가 있고 또 계속해서 대중적으로 나가지 않고 이번 작품 나름대로 작품성을 보여준 걸로 돌아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평소에 발레를 보시던 분들이 보러 갈지 아니면 뮤지컬을 많이 보시던 분들이 보러 갈지 네. 조금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굉장히 대사는 없고 노래를 하진 않지만 뮤지컬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대신 이런 건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매튜본의 로미오 줄리엣을 들으셨으면 한번 프로코피에프 음악을 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어봐요. 아, 맞습니다. 네,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 느낌이 정말 아. 대단한 음악이니까 네, 네. 그냥 맞습니다. 드라마로 즐기지 말고 프로코피에프 음악의 놀라운 점을 네. 그 제목이랑 맞춰가면서 네. 보면은 다 곡마다 다 붙어 있기 때문에요. 예. 보면은 아주 맞아요. 네. 지금 매튜본은 이거를 조금 소규모 편성으로 편곡을 하고 약간 요 줄거리에 맞게 조금 편집을 이렇게 네. 가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보고 나면 네네. 이제 그 원곡을 한번 들으셔도 사실 그거는 발레단하고 같이 공연하는 거 아니라 오케스트라에 따로 그 음악회 연주곡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절투 장면, 네. 절투 장면 같은 거는 정말 긴박감이 엄청나가지고 그렇죠. 네. 정명훈 선생도 그 장면을 네, 앙코르 네. 같은 걸로 네. 많이 하고 네. 아주 인기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미오 줄리엣이 얘기도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음악이 워낙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작품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런 음악을 이제 편집해서 사용할 때 많은 안무가들이 하는 게 아주 이질적인 음악을 같이 삽입할 때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실패해요. 네. 결과가 안 좋아요. 이질적인. 네. 이번에는 그래도 통일성이 갔기 때문에 네. 뭐 음악적으로 저는 아무튼 처음에 좀 이질감 빼놓고는 나름대로 괜찮았다. 네. 하지만 원곡을 반드시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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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맥밀란의 다른 두 작품 마논과 마이얼링. 마이얼링은 제가 생각해도 좀 마이얼링이 정말 대중성은 없어요. 네. 이게 실화에서 가져온 CC, 네. CC의 아들 루돌프가 자살한 사건. 네. 그것도 네. 아직 그 어린 소녀와 동반 자살했거든요. 자기 자살에 끌어들여서 자살한 사건을 가지고 네. 네. 만든 거라서 너무 어둡고 대중성은 없지만 이 마이얼링하고 또 그보다는 훨씬 쉽게 접할 수 있는 마농. 예. 이런 작품도 한국의 발레단이 좀 다룰 수 있었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네. 다른 맥밀란의 작품도 사실은 괜찮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체홉의 세 자매를 가지고 네. 만든 겨울의 환상이라는 겨울의 꿈이라는 그런 발레도 있어요. TV용으로 만든 건데 네.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거는 차이콥스키 음악과 러시아 민속 음악을 짬뽕했는데 그건 그렇게 쓰면은 통일성 있게 쫙쫙 가거든요. 네. 그래서 맥밀란의 작품들이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네. 이제 드라마 발레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발레가 가장 약점이 뭐예요? 레퍼토리가 좁다. 그죠. 네, 뭐 진짜 고전 발레 명작들 빼놓고는 반복이 힘든데 네. 이 드라마 발레들은 충분히 뭐 반복 공연이 가능한 작품들이니까 네.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스팔타쿠스 같은 것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드라마 발레 느낌이 그죠. 강한 장면 전환 같은 거 끝내주고 네. 그런 작품들로 레퍼토리를 늘려야 된다. 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제 매튜 보네 버전 또 그 케네스 맥밀란 버전 이제 두 공연이 이제 곧 있을 거라서 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유영정 선생님 모시고 들어봤는데요. 진짜 저는 사실 매튜 본 것만 예매해놨는데 그 나머지 하나도 보고 싶네요. 이렇게 아무튼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한 가지 하고 넘어갈게요.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요.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 모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검색창에 김수연 기자 커튼콜 치면 나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